공원 운동기구 중에서 좀 추천하는 기구와 또 그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공원 운동기구는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좋은 고철 덩어리? 네, 좋은 고철 덩어리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원 운동기구를 만든다면 조금 더 정말 잘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점도 저는 대략 알거든요. 거기에 위험하면 안 되고 무게를 넣었다 뺐다 하는 복잡함도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좋은 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공원 운동기구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릴 만한 건 없고요. 만약에 공원 운동기구에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걸 뽑아라. 그럼 철봉? 예를 들어서 어깨나 이런 쪽에 부상이 없다면 매달리기 하는 걸로 어깨의 유연성과 근력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매달리기 동작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발 위로 올려서 옆으로 도는 허리 회전하는 동작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운동들은 딱히 그 기구를 꼭 써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원 운동기구에서 제발 이거는 좀 하지 마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일리프티컬이라고 그래서 발 얹고 손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기구는 제가 한 몇 개의 제품을 해봤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전거처럼 또는 우리가 뛰는 것처럼 자전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발이 움직이는데 그 일리프티컬이라는 건 우리가 뛰는 동작을 이렇게 구현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약간 원을 그려야 되는데 삐그덕 삐그덕 이렇게 돼서 몸이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발목이나 무릎, 허리 관절을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구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공원에 이렇게 거꾸리라고 해서 발 매달고 이게 그 혈액순환 좋게 한다고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한 편인가요? 네, 보통 이제 거꾸리를 공원에서도 많이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거꾸리를 쓰는 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고관절도 있고 허리도 있어요. 근데 고관절이 좀 뻣뻣해서 이렇게 뒤로 매달리면 고관절이 늘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뻣뻣한 데가 있고 느슨한 데가 있다면 매달리면 어디가 늘어날까요? 생각보다 뻣뻣한 데가 아니라 느슨한 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뻣뻣한 데가 늘어나려면 느슨한 곳에 힘을 꽉 줘야 뻣뻣한 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고 힘을 완전히 빼는 것들 천천히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많던데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근력 운동은 거의 필수죠. 40, 50대가 근력이 떨어져서 근력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면 제가 저속 노화 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60, 70대에는 근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이 자꾸 대사질환에 걸린다든지 또는 이동이 어려운 것은 절대적인 근육량이 떨어져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내 종아리의 가장 넓은 곳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감쌌을 때 안 잡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닿으면 안 잡히면 좋은 근육량, 닿으면 위험 수치, 얘가 넘어가 버리면 근감소증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병원에서 최근 2020년 질병 코드로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받듯이 근감소증도 질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자꾸 빠지는 건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거라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숨차게 뛰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좀 들어서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쓴 저속 노화의 키워드입니다. 하반신 근력과 상반신 근력 중에 더 우선되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네, 상체와 하체를 구분했을 때 어떤 근육량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면 단연 하체입니다. 왜냐하면 하체 근육이 무너져 버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걷는 게 불가능해요. 걷는 게 불가능하면 독립적 생활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는 나 혼자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워요. 나 혼자 집 앞에 음료수 하나 사러 가기가 어려워져요.
이거는 삶의 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하체인데요. 아마 피트니스 센터 가시는 분들은 다 운동기구 상체에 붙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 등 운동, 팔 운동 이렇게 하는데요. 전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하체 운동을 하러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체 근육보다 하체 근육을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의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강도도 강해야 되고 정확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은 하체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막기 위한 최고의 근력 운동 뭐 동작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노화를 막기 위한 하체 운동의 최고의 근력 운동이라면 저는 런지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런지 동작이 우리가 걷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세 개의 근육이 다 쓰이거든요. 그것도 양발이 동시에 쓰이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걸을 때 오른발과 왼발이 분리되죠. 근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 두 발이 떨어져서 하나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런지가 딱 하나씩 움직여요. 그래서 양발을 교대로 사용하는 걷고 뛰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스쿼트 데드리프트보다 런지를 가장 최고의 운동으로 뽑습니다. 런지는 그럼 몇 회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력 운동은 한 15회를 기본으로 해서 15회보다 더 많아지면 힘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15회에서 대략 한 10회 정도? 요 정도 사이에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지구력도 생기고 근력도 생깁니다. 근육의 양도 좀 커지고요. 조금 욕심내면 반복 횟수를 한 8번까지 오면 아마 내가 손에 드는 무게도 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지 15회라는 게 이 양쪽을 기준으로 그게 하나가. 만약에 런지를 15회 한다면 오른발만 15번을 하고요. 왼발 15번.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네. 그 런지 폭을 그냥 본인의 그 어떤 적정 이 정도면 될까 아니면 더 많이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동작의 런지를 하려면 요 정도만 그 거울을 측면으로 보시고 내 몸을 세우고 오른 무릎과 왼 무릎이 90도 되면 우리는 베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90도 상태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나는 허벅지가 얇은 것 같아. 그러면 몸을 수직으로 세워서 90도 만들고요. 나는 허벅지보다는 엉덩이가 약한 것 같아. 그럼 몸통을 30도 구부려서 런지를 하면 엉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 숙이는 거고요. 허벅지를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수직으로 세워서 런지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무리한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하려고 시작했던 운동이 나를 병원으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전혀 운동이 안 되는 저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100개를 돌린다고 이게 운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이 된다는 건 근력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운동을 한 다음 날 내 근육들이 약간의 근육통이 생기는 긴장감이 생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쓰러질 만큼 못 일어날 만큼 하시면 너무 과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뭐 우선순위라는 게 뭐 없겠지만 그래도 좀 뭐 먼저 시작하는 건 이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보통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병행하는 게 최고로 좋은데요. 근데 아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 저는 좋아하는 걸 하시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걸 해서 몸에 익으면 좋아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면 심폐지구력은 좋아지는데요. 잘못하면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근력 운동을 계속해서 근육을 계속 키우면 근육은 좋아지지만 심장과 폐가 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근력 운동은 어떻게 보면 외골격을 좋게 만드는 거고 러닝은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강화하는 거라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췄을 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힘드니까 만약에 혹시
운동을 계획하신다면 아마 학창 시절에 뛰어다녔던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우선 뛰시고 그리고 수개월 후에 근력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지금 피트니스 클럽에서 역기만 엄청 드는 분들은 좀 뛰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가 볼 때 건강한 노후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등산일 텐데요. 그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어떤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등산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심폐지구력은 꽤 괜찮은 편일 텐데 아마 하체 근력을 좀 만들어야 하니까 하체 근력 운동을 좀 하거나 또는 상체 근력 운동을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등산을 4시간, 5시간 한다라고 하면 아마 하체는 계속 다녀서 적응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상체가 운동이 전혀 안 되면 중력으로부터 내 몸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허리에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마라토너들도 하체 운동만 하지 않고 상체 운동도 해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내 상체가 주저앉고 버티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산을 다니신다면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라든지 코어 운동 이런 동작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몸의 밸런스가 아주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동 전문가이신 박사님께서는 이제 저속 노화를 위해서 뭐 꾸준히 빼먹지 않고 하는 어떤 운동 루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고의 운동은 뭐 ACSM이라는 곳에 말하면 일주일에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150번이면요. 50분씩 3번 러닝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그리고 근력 운동을 2번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바쁘기도 하고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 러닝, 일주일에 한 번 웨이트 트레이닝은 꼬박꼬박 하려고 해요. 이 2개. 근데 요것도 가끔 빼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안 되더라도 그냥 좀 빼먹더라도 다시 도전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얘가 무너졌을 때 하기 싫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못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일이 바쁘신 분들 일이 몰아쳐오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땐 조금 못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다시 하고 이렇게 약간의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제가 그 저속노화 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땐 수학만 잘해도 학교를 잘 가죠. 영어만 잘해도 잘 가고요. 국어만 잘해도 잘 가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 체력 요소 중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관리했을 때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좋은 운동에 꽂혀서 그 운동만 하는 것은 반대로 건강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심폐지구력, 균형, 유연성, 평형성 이런 최소한의 5가지 동작을 골고루 우리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하시면 아마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하루에 단 1분 단 5분만 투자해서 스트레칭만이라도 해주시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속노화에 관련된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요번에 출간한 책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운동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개인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